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네, 제가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국내 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그 강진 여행이죠. 전라남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그곳 여행 이야기를 계속 업로드 했는데요. 네, 다시 여러분 이제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얘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25번째 시간으로 11일차 드디어 이제 캐나다 로키의 제스퍼 국립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정말 제스퍼 국립공원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죠. 이 사진을 보면은 뭐 정말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제스퍼 국립공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로키는 이미 그 북미 대륙을 남북으로 흐르는 커다란 그 로키 산맥 중에서 캐나다 쪽에 있는 로키 산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으며 면적이 무려 19만 4천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아주 광범위한 위치이고요. 그곳에는 밴프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제스퍼 국립공원, 요호 국립공원, 쿠트닉 국립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스퍼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제스퍼 국립공원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로키의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면적을 가진 국립공원 중에 하나이고요. 최고의 관광 명소로는 말린 호수가 되겠고, 그곳에 있는 특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스피릿 섬이 되겠습니다. 스피릿 아일랜드는 주로 이제 캐나다 관광하는 그 관광 우편엽서라든가 각종 그 캘린더 중에 아주 대표적인 아주 그 랜드마크로서 찍히는 항상 그러한 그림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말린 캐년, 그다음에 메디슨과 피라미드 호수, 그리고 이제 제스퍼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스카이 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스퍼 국립공원의 대표 명소는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이제 말린 캐년, 아주 협곡에 물이 아주 세차게 흐르는 그런 곳인데요. 그 다음에 말린 호수, 세 번째는 메디슨 호수. 그 외에도 뭐 피라미드 호수 외에도 뭐 많은 호수들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스퍼의 그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트램을 타는 이러한 제스퍼 트램 등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제스퍼 국립공원 중에서도 제스퍼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말린 호수로 가는 길,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길이 되겠는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길을 말린 레이크 로드라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스퍼에서 첫 번째 말린 캐년으로, 그 다음에 메디슨 호수를 거쳐서 마지막 말린 호수까지 가는 약 48.5km, 자동차로는 약 49분 정도 소요되는 이 말린 레이크 로드를 향한 길, 이 길을 여러분과 따라서 세 가지 명소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길목은 이렇습니다. 제스퍼에서 말린 호수로 가는 길은 먼저 그 길게 그 제스퍼 국립공원을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 커다란 강이 바로 에스베스카 강입니다. 그래서 그 강 옆을 따라서 쭉 나 있는 캐나디안 횡단도로 1번 도를 따라서 먼저 출발합니다. 정말 가는 길목도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요. 저희들 가는 날이 이제 마치 이렇게 날씨가 흐려서 약간 구름이 많이 끼어 있지만,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 강이 바로 에스베스카 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날 저희들이 그 로키 산맥, 캐나다 로키로 접어들 때부터 비가 조금씩 뿌리기 시작을 해서 강물이 이제 파란 강물이 약간 이제 약간 회색으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조금씩 가랑비가 내리는데 아주 그 호수 색깔이 아주 좀 신비로운 색깔로 변했어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베스카 강은 이렇듯 이제 아름다운데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정말 물이 맑고요. 주변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강이기도 합니다. 이 강을 따라서 가다가 다시 말린 캐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말린 캐년입니다.
이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유일한 캐년이란 말을 갖고 있는 아주 깊은 협곡인데요. 제스퍼에서 불과 10.6km, 약 12분 정도 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는 강한 그 급류가 흐르면서 그게 가파른 협곡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협곡의 높이가 약 50m로서 굉장히 깊은 협곡이고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말린 캐년 트레킹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트레킹 길이는 약 6.8km로서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협곡 사이로 흐르는 6개의 다리가 이렇게 쭉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루어지는 이제 트레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린 캐년 트레킹 그 안내판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레킹 안내판이 이처럼 각 이제 첫 번째 다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나가는 길마다 트레킹 루트가 이렇게 다 그려져 있고요. 협곡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아주 찾아가기가 아주 쉬운 그러한 트레킹 중에 하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다리 주변의 협곡입니다. 벌써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죠. 아주 협곡이 아주 아름다운 돌을 이렇게 깎고 내려가면서 아주 급류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아주 여러 가지 침엽수림이 이렇게 울창하게 있고, 바위 틈 사이에는 전부 이렇게 이끼가 아주 뭐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초록색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면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말린 캐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리 협곡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협곡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곡을 지나는 다리들도 이렇게 보호망을 세워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아름다운 그 풍경이 전개되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협곡부터는 정말 세천 물살이 이 급류가 흐르면서 바위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다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은 그 협곡의 모습인데요. 정말 빨려 들어갈 것처럼 어마어마한 강물이 아주 좁은 협곡을 따라서 흘러내립니다. 곳곳에 이제 이끼가 끼어 있고요. 정말 시원한 기분이 들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여름철에 이쪽 협곡을 방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들이 정말 뭐 수십 메타가 넘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사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경치도 아름답고요. 또 뭐 협곡의 사이로 흐르는 이 강물의 그 뭐 거센 급류 소리와 또 그 주변에 이끼 낀 돌들의 그 바위들의 모습이 정말 시원합니다. 아주 절경이에요. 정말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협곡이 한 50m 정도 되니까 꽤 깊은 협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리 주변의 협곡에서부터는 이제 좀 더 좀 낮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세차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다리를 지나면서 그 물소리가 좀 달라졌죠. 좀 빨라지다고 그럴까요? 좀 우렁차다고 그럴까요? 아주 거세게 흐릅니다. 정말 너무 시원하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위압감도 느끼며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 색깔도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옥빛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리 주변의 협곡에 가면 신기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이 협곡 말고 이 바위 틈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더 세찬 이제 물살이 이루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이제 바위 틈에서 물이 다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갈 곳
원천이 되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부터 수키로를 이 지하로 물이 흘러서 이쪽에 말린 캐년에서 합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모습인데요. 이게 완전히 바이틈에서 일하는 엄청난 물살이 넘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말린 캐년의 그 급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섯 번째 다리 주변에 협곡을 흐르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급하게 흐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밑으로 흐르다 보면은 좀 더 넓어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물살이 많아지는 느낌을 갖게 되죠. 역시 이곳에도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옆에서 들어오는 그 강물이 유입되는 모습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물줄기를 흐르면서 이 물이 가서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나온 에스베스카 강을 이루는 이제 원천이 되는 거죠. 정말 신비로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린 캐년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이제 급류를 볼 수 있고요. 뭐 가을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 급류의 물살이 이렇게 얼어붙어 가지고 빙벽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철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다음에 가게 되면 겨울에 꼭 한번 이 빙벽을 한번 타보는 모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빙벽 슈즈를 신는데 이게 이제 장화처럼 돼 있고 밑에 이제 그 날카로운 이렇게 그 쇠가 박혀 있어 가지고 빙벽을 오르는데 이제 그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모험을 이제 즐기는 사람들은 이 말린 캐년을 겨울에도 찾는 이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린 캐년에서 다 이제 그 트레킹을 하고 한 2시간여에 걸쳐서 하고 오면은 말린 캐년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주 식사도 맛있고요. 이곳에 가면은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만든 뭐 목각 인형이라든가 그 외에 하여튼 이렇게 크리스탈로 만든 공예품이 있는데 아주 기념품으로 아주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기도 들려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다시 이제 말린 캐년 구경을 끝내고 이제 말린 레이크 로드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48.5km에 달하는 아주 깊은 산속길. 이렇게 정말 또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앞에 양쪽으로 이렇게 울창한 진업스름이 되고 저 멀리는 이제 그 말린 캐년을 지나서 말린 호수 주변에 있는 높은 산맥들이 또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스퍼 국립공원은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지난번 거쳐왔던 요호 국립공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갈 밴프 국립공원도 아름답지만 이 제스퍼 국립공원은 또 다른 독특한 이 강물과 나무와 또 이런 산악의 높은 그런 산맥들 이런 사이를 가게 되는 그런 길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스퍼 국립공원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로드 트립의 길이 대표 로드가 바로 이 말린 레이크 로드라고 해서 말린 호수로 가는 약 50여 킬로 가까이 되는 48.5km의 이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말린 호수까지 꼭 한번 다녀오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가는 주변이 이렇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도 이게 질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길.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여행은 이토록 로드 트립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자연 속에 자신이 그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양옆으로는 또 이렇게 강물과 아름다운 산과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꼭 이 길을 한번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우리가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좀 어두컴컴하기도 하죠. 네. 또 낮에 달리는 길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가끔 이렇게 비가 내리고 조금씩 하는 이제 정말 그 한적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비가 근데 또 한 방울씩 이렇게 맑은 날씨에 뚝뚝뚝 떨어지다. 정말 이런 로드 트립을 또 언제 할까?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메디슨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소개시켜 드릴 곳인데요. 메디슨 호수는 제스포에서 약 25.7km에 위치해 있으며 약 27분 정도 소요돼서 이제 도착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요 메디슨 호수는 특이한 게 길이가 약 7km로서 길게 길쭉하게 뻗어 있는 그런 모습의 호수인데요. 이게 이제 빙하 호수입니다. 빙하에서 내린 물이 여기에 이제 고이는 곳인데 이 전에 보시고 왔던 그 말린 캐년의 원천이 되는 호수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다리 주변을 건널 때 이렇게 바위 틈 사이에서 다시 물줄기가 이렇게 유입되는 걸 보셨는데 바로 이제 이 물이 지하로 통해서 약 4km 이상 4km가 뭐 수십 킬로를 가서 말린 캐년에서 이제 다시 발현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 이후에는 이 호수 물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요. 지금도 지금 물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주 신비로운 그런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슨 호수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렇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그 7월 말, 7월 초, 6월 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물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 물이 다 빠져서 말린 캐년으로 흘러간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는 아주 계속되는 이렇게 산맥이 높이 깎아지는 듯이 바위산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메디슨 호수인데요. 물이 많이 빠져 있죠. 이제 6월 말의 형상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제 원래 이 위치까지 와야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물이 이제 지하로 빠져서 말린 캐년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참 신비로운 지형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메디슨 호수의 그 신비로움을 볼 수 있고요. 강물이 말란다. 예, 호수물이 말라서 강물이 된다. 참 신비하죠. 지하로 흘러서. 그리고 이제 양쪽은 이쪽은 완전히 빙하 그 빙벽이고요. 암벽이고 이쪽으로는 또 완만하게 침엽수림이 이렇게 좀 아주 빽빽하게 울창하게 돼 있는 이러한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캐나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메디슨 호수가 7km나 되다 보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데 마치 강물 같아요. 아까 그 아사바스카 강처럼. 근데 이 호수가 7km나 유지되기 때문에 저럼 계속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바위산이 아주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길은 또 다른 맛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린 레이크 로드, 이 말린 레이크로 가는 이 자동차 도로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스퍼 국립공원 가시게 되면은 말린 호수까지 가서 구경도 또 볼거리도 많지만 이 말린 레이크 로드를 꼭 한번 달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 가도 이 호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그렇게 찍고 있어. 계속 약간. 정말 아름답죠? 내가 손으로 들면은 그렇게 이제 흔들려.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린 호수가 도착했는데요. 말린 호수까지는 아까 메디슨 호수를 거쳐서 48.3km 위치에 제스퍼에서부터 있고요. 약 48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시간 가량을 이렇게 쭉 이제 아름다운 길을 따라서 오게 되고요. 이 호수는 캐나다 로키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무려 길이가 22km나 되고요. 폭이 1.5km입니다. 그래서 아까 메디슨 호수가 뭐 7km가 길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3배가 넘는 22km가 호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도에 보시면 길쭉한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이곳에 있는 가운데쯤에 있는 스피릿 아일랜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크루즈 투어를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까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아름다운 섬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말린 호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22km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거 뭐 입구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이처럼 이제 뭐 카누를 타고
뭐 보트를 타고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갈 때 아침 일찍이어가지고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었고 아직도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6월 말의 모습인데요. 너무 정말 정말 전원과 같은 아름다운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이제 말린호수 크루즈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말린호수 입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말린호수 크루즈의 루트를 따라서 중간에 있는 스피릿 섬까지, 이게 이제 전체 호수 길이가 22km인데요. 이 지점이 약 1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트를 타고 이렇게 이제 크루즈를 타게 되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제스퍼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말린호수의 크루즈 선착장입니다. 그래서 크루즈 선착장에 가서 이제 크루즈 티켓을 끊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크루즈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이제 말린호수 크루즈 매표소입니다. 이 바로 선착장 앞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에 티켓팅을 해서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린호수의 그 크루즈는 말린호수에서 스프릿 아일랜드,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출발해서 스프릿 아일랜드라 가운데 중간 한 3분의 2점이죠. 사실 이게 22km에 14km니까 이 정도에 있는 이제 아일랜드까지 크루즈로 가는 거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항 시간은 약 14km 가는데 클래식 크루즈는 1시간 반이에요. 클래식 크루즈는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다시 왕복하는 루트고요. 프리미엄 크루즈는 이 스플릿 아일랜드에서 이제 상륙을 해서 약 30분 정도 이 스플릿 아일랜드에서 뭐 사진도 찍고 구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 정도 더 줍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더 나겠죠. 그래서 그걸 잘 알아보고 티켓팅을 하고요. 가능하면은 프리미엄 크루즈를 티켓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플릿 아일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로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기도 하고요. 이곳까지 이제 이런 크루즈를 안 하고 카누나 카약을 이용해서 말린호수 투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빌려서 그 똑같이 크루즈 선착장에서 빌릴 수가 있으니까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나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프릿 아일랜드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캐나다 로키를 대표하는 그림 엽서, 포스트카드에 나오는 정말 그림 엽서 사진입니다. 이곳은 뭐 워낙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이곳에서 그 출사를 가서 많은 작품 사진이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섬인데 신비스럽게 가운데 호수 가운데 떠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바위산들이 이렇게 올창 있고 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섬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스퍼 국립공원 첫 번째 순서를 제가 설명을 마쳤고요. 뭐 아름답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린 호수의 모습인데요. 내일은 이제 12일차 캐나다 로키 중에서 제스퍼 국립공원 두 번째 시간, 나머지 이제 호수들과 또 이 말린 호수를 주변으로 트레킹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통하고, 그 다음에 제스퍼 트램 같은 다양한 다음 또 그 관광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치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